여러분,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실래요? 전월 대비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상승률이 플러스입니다. 0.6% 올랐습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대로 가면 결국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그 논리대로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고요. 그런데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더 올라간다. 이것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저성장의 고물가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는 이야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상보다가 여러분, 이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왔는데요. 다시 위기가 커진다는 모양새로 바뀌니까 저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지금 4월에 127.2거든요. 3월에 126.5에 비하면요, 퍼센테이지는 0.6%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게 2022년 3월에 159.7까지 올랐었거든요. 159.7 역대 최고까지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월, 6월 계속 떨어져서 9월에는 136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떨어졌습니다.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올 3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1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지금 126.5에서 127.2까지 올랐으니까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6.5라고 하는 지난달 수치도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100이잖아요. 100.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치를 100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이 기본이 100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24개 품목의 국제가격 동향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내는 수치니까 이게 100이 기준으로 보고 봐야 되는데 126.5까지 이것도 높은데 다시 말입니다. 127.5까지 127.2까지 올라간다는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에 점점 노출이 된다. 그 말이 정답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70년대에 나온 말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전체 보면 1차 오일 쇼크를 가운데 두고 물가와 성장률이 거꾸로 갔습니다. 빨간색이 성장률인데요. 성장률은 폭락하고요. 이게 파란색에 가까운 곳이 물가인데요. 물가는 쭉쭉 더 올라갑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스태그네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요. 저성장의 고물가가 된다는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이때식으로 말입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1차 올쇼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세부 품목별로도 보면요, 결코 낮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곡물은 좀 내렸다고 해요. 지금 내린 것을 보면 1.7%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곡물의 숫자가 1.7% 내렸지만 136.1포인트입니다. 낮지 않죠, 이것도요. 136.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높다예요. 유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가 내렸지만 130.0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유지율도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육류는 올라가네요. 114.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1.3%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설탕은요.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폭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6%가 올라갔습니다. 17.6%. 149.4를 기록했습니다. 149.4. 그러니까 이게 설탕 가격이 폭등했다. 뭐 슈거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설탕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그런데 이 설탕이 오르면 말입니다.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미국은 3월에 5%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예. 작년 6월에 9.1%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탕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것은 유가가 떨어져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만 하더라도 70달러가 깨졌잖아요. 유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소비자 물가는 떨어진 적 보여요.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 정작 그는 소비자 물가는 안 떨어집니다.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5.6%입니다. 작년 9월이 6.6%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데 1월에도 5.6%, 2월에는 5.5%였습니다. 3월에는 5.6%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설탕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그는 소비자 물가, 뭐 가공식품이나 혹은 제조식품이나 다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오르니까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지금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워낙 세게 움직이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요. 이게 떨어질 줄 알았던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마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은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세계 식량은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떤 직면했다고 봐야 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쉬이 안 끝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터집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가뭄이 워낙 오랫동안 지금 강타를 해서요. 생산량이 엄청 줄었고요.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유럽은 전쟁 때문에 줄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죠. 전쟁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작황이 나빠지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다시 식량 가격을 올리고 이게 식량 가격을 다시 올리게 되면 또 한 번 시장에는 충격파가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물가도 쉽게 안 떨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고물가 시대 오래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고물가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의 수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